자,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UI, UX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기 사이트도 설정하시고 보니까 배치들이 쭉 돼 있죠. 그 영역을 나누는 게 레이아웃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의 그룹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은 그룹핑 작업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요. 레이아웃을 잡을 때 박스를 잡는데 블록 박스로 묶어준다. 1번. 블록 박스로 묶어준다. 내부에 또 나눌 구간이 있으면 블록으로 또 나눠준다. 네. 그리고 안에 또 들어갔는데 또 있다. 또 블록으로 나눠준다. 또 있다. 예, 점점점. 계속 블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div 안에 div 안에 또 div. 계속 div가 뭐 수도 없이 나열되는 훌륭한 사이트들을 보면 div가 정말 많이 쓰였죠. 그리고 div급이 있는 애들 있죠. 네. 헤더, 부터, 메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부 태그. 뭐 이렇게 div 형제들, 네, 새로 나온 애들, 걔네들이 시멘틱하다고 그러죠. 네, 의미 있는 태그들. 그런 것들도 div랑 똑같이 그 영역을 구분해주는 애들인데 의미를 조금 더 살려놓은 태그들이니까 네,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네. 그러니까 서치를 최적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태그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레이아웃을 잡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이트 하나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서울 뮤직 페스티벌이라서 매년 얘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해하고 또 달라졌어요. 제가 작년에 본 거 재작년? 작년 그 많이 계속 달라져요. 매해 생기니까 사이트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장 액션과 함께 뮤직 페스티벌에 대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그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네요. 9월 22일부터 3일 동안 되는 페스티벌 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기 이제 지나가는 여기 내용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까지 뭐 축제 갤러리 뭐 이런 거가 쭉 났네요. 네, 쭉 났죠. 레이아웃을 이제 잡는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분리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스크롤링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내용이 우리 책은 옆으로 넘기잖아. 요즘은 옆으로 가게 하는 사이트들도 뭐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아래 스크롤링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내용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블록박스가 내용을 구분해주는 블록박스가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하로 내용을 나눠주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옆으로 내용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플로팅을 쓰는 거죠. 네. 거기 안에서 이제 플롯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를 만들 때, 이렇게 박스를 여러분들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 요 내용이, 제가 필기 모음에 그 내용을 안 드렸나, 내가? 아, 필기 모음에서 안 드렸구나. 필기 모음의 레이아웃. 레이아웃 기본 원칙. 네, 레이아웃 기본 원칙. 15번 레이아웃 기본 원칙이라는 걸 제가 안 드렸어요. 잠깐만요. 푸시 한번 하고, 푸시. 네, 문서 하나니까 요거 제가 연결된 부분 드리겠습니다. 필기 모음 15번. 레이아웃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네, 요걸 그 필기 모음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네, 필기 모음. 네, 기본 원칙 뭐냐? 저는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레이아웃을 넣는 거는요, 보통은 제가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하얀 필드 위에다가 내가 레이아웃을 잡고 있느냐,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프로젝트 가면 이미 레이아웃을 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밑바닥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쓰게 돼 있는데 그런 걸 만들 줄 알아야지 레이아웃을 진정 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인프라적인 걸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레이아웃의 기본기를 갖다 놓는 거죠. 딱. 네, 그걸 갖다 놓는데 바로 그 기본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박스 하나를 쓰지 않고 이중 박스를 최소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중 박스를 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로를 차지하는 일반 박스를 쓰시는데요. 대분류 박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중 박스. 그래서 저는 요걸 쉽게 겉박스, 속박스라고 얘기해요. 겉에 있는 박스와 속에 있는 박스. 네, 그럼 이제 겉박스, 속박스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뮤직 페스티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920인데 가로 크기가 4000픽셀짜리에서 본다고 봅시다. 8000픽셀짜리 해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뉴는 여기 있고요. 뮤직 페스티벌 로고는 여기 있어요. 한참 가서 이게 뭐야 이게? 메뉴인가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100% 레이아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여기에 한계선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한계선을 줘볼게요. 여러분들도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작게 보기 용도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더 큰 해상도에서 볼 때 대충 이렇게 보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컨트롤 0 다시 놓고 F12 눌러가지고 보시면 얘네들도 미디어 쿼리가 잘 돼 있어요. 미디어 쿼리가 툭툭툭툭 다 바뀌게 아주 뭐 기능적으로는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얘가 이제 끝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안 잡아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기 첫 번째 헤더에 있는 부분을 탁 찍어 볼게요. 헤더, 바디 밑에 헤더. 헤더 보이시죠? 네. 얘네는 겉박스, 속박스 구조로 되어 있진 않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헤더, 픽스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크기 지정은 100%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를요, 100%로 해놨는데, 맥스 위드스 탭 1920 픽셀. 이렇게 바꾸시고, 마용어를 먹여놓으세요. 이렇게. 마진 영어도.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거 상단에 고정 메뉴이기 때문에 픽스드를 줬거든요. 픽스드. 픽스드를 줬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잠깐만 이 안에가 있나 보다. 아 잠깐. 새로 고쳐. 새로 고쳐. 헤더 안에 div. 얘를 잡으세요. K-랩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K-랩. 이게 겉박스, 속박스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겉박스 놔둬. 겉박스 놔두고 속박스. 여기에다가 맥스 위드스 1920 픽셀 그리고 마진 0 오토 이렇게 쓰이잖아요. 마용호. 그 안에 있는 박스에다가 줬어요. 헤더 바로 밑에 div 클래스가 K-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 그러고 나서 볼게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무리 해상도가 넓은 걸 봐도 이 메뉴가 최소한 모여져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2000픽셀짜리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920 모니터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작으면 완전히 100%로 이렇게 붙어서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보다 큰 해상도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딱 모아주는 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자체를 내가 잡고 싶지 않다 그러면 완전히 다 퍼센트로 다 바꿔가지고 코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쉬운 코딩은 아니에요. 해상도가 크든 작든 똑같아 보이는 거야 항상. 화면 기준에서 얼마 크기.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항상 화면에 20%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코딩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글씨는 기본적으로는 뭐 보통 크기가 있고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큰 해상도면 이렇게 되고 작은 해상도일 땐 굉장히 큰 해상도일 땐 이렇게 가운데 모여 있는 이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 코딩해 놓은 애를 한번 좀 볼까요? 레이아웃 3. 네, 얘네가 지금 약간 구성이 바뀌어 가지고요. Alt Arrow. 얘를 띄워볼게요. 3번. 네, 원래 구성이 조금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할 때마다 또 계속 바뀌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단한 구성을 본다면 간단한 구성을 한번 딱 해보고 간단한 구성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드린 파일에 웹디자인 기능사 레이아웃 유형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도 레이아웃에 관련된 게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처음에 레이아웃부터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잡을 수 있느냐? 큰 레이아웃이 이거죠. 100, 300, 200, 100. 이거는 높이 값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주면 되는 거고 얘가 가운데 딱 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요. 만약에 이런데 지금 기타? 기타.co.kr인가요? 넷인가? 저 기타 어떻게 알아? 본모 있었어 거기서? 만들었었어? 한국무역협회. 얘네들도 지금 사이트가 많이 바뀌긴 했어. 키타가 그전엔 이랬어요. 여기 레이아웃 1, 2 만든 게 제가 키타넷 잡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만들지. 이렇게 막 진짜 막 촘촘하게 다 집어넣고 만드는 거는 진짜 올드한 스타일이고 요즘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만들죠. 네, 널찍널찍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얘네는 넘어가는 게 되게 좀 어색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여기 K 워터, K 워터 go.kr인가 그러면요? 어딘지 알겠지? 수자원공사? 음. K 워터 오알조 K입니다. 하나씩 넘어가는 거. 우리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는 거 할 겁니다. 얘는 사이트가 안 바뀌었네. 똑같네. 이런 구성이 있고 간단하게 잡는 구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구성들을 이제 주로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구성 중에 제가 첫 번째 띄워놨던 요거 요 구성을요 겉박스 속박스를 잡아서 해보겠다. 겉박스 속박스를 잡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보세요. K워터가 진짜 내가 프로젝트 띄웠을 때 우리 그 개발팀에서 운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개발을 해놨어요. K워터를 괜히 들어간 게 아니라 한 페이지씩 돼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모여드는 컨텐츠하고 바깥쪽에 배경으로 깔리는 컨텐츠하고 다 구분이 돼 있죠. 이렇게 보세요. 섹션별로. 가운데 모여드는 컨텐츠하고 바깥에 깔리는 컨텐츠가 있잖아. 겉박스 속박스를 개념을 얘기하려면 이런 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 가운데 모여드는 컨텐츠. 이게 그래서 이게 1300이든 1200이든 될 거 아니에요? 마영우에서 가운데 오고 얘를 싸고 있는 겉에 박스가 끝까지 가는 박스가 있어요. 얘는 디자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애가 밀고 나가고 얘는 가운데 오는데 빈 공간이 여기 생기는 거지. 그러다가 밀고 들어오면은 같이 적응해서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박스 구조를 가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한 걸 이중 박스 구조를 한번 구조를 잠깐 그려보고요. 프리하게. 자, 파일 레이아웃 1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주석을 지우고 레이아웃 연습 800번 오른쪽에다가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게. my layout 앞에다 my를 붙이세요. 1.html 이렇게 했어요. my layout 구분하려고 L자를 전 대문자로 썼는데 어쨌든 my layout 1.html 아, 근데 보통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줄 때는요. 제가 이제 이름 규칙도 월요일 날 쭉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이름 규칙 말씀드릴 거고요. CSS도 이름 규칙, 그다음에 이 파일명 할 때도 이름 규칙이 있는데 원래 대소문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선 대소문자를 원래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렇게
말이 구분됐다. 그럼 언더바를 쓰시면 언더바 레이아웃 이렇게. 그리고 숫자도 1, 2, 3, 4 쓸 때는 그 나중에 그 순서가 잘 잡힐 수 있게 앞에다가 0 단위를 써서 01, 02, 03, 04. 만약에 세 자릿수까지 가면은 세 자릿수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더바를 써서 CSS도 마찬가지고 HTML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 규칙을 이제 좀 정립을 해서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 언더바 layout 1.html. 그래서 느낌표 한번 해주시고, 네, 느낌표 한번 해주시고 여기다가 연습 1이라고 이렇게 써봅니다. 레이아웃 연습 1.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모델은요. 여기 스타일 시트는 여기 안에다 직접 쓰도록 할게요. 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리가 필요한 분리를 하는 거고요. 스타일이라고 해주시고. 바디 안에는요. 지금 제가 샘플은 어디서 할 거냐면, 그, 웹 디자인 기능사 1번 레이아웃. 요거를 보시고, 근데 박스 구조는 이중 박스 구조로 해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여기에서 감을 좀 잡으시면 돼요. 자, 봅니다. 일단 큰 박스 구조를 쭉 만들어요. 저는 뭐 잡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주요하게 들어오는 구역은 이름 있는 시멘틱을 써요. 이건 바꿔서 따르게 할 수도 있고 팀장에 따라 다 틀릴 수 있는데 일단 그냥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개를 만드냐? 지금 띄워놓은 거 이거 볼게요. 어디 갔어? 닫았나? 아,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나오잖아, 네 개? 네. 그럼 네 개를 일단 이렇게 레이아웃을 네 개를 만들어요. 네 개. div 곱하기. 근데 이제 요게 영역별로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이거 일단 곱하기 4. 그래서 네 개를 만들고, 네 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들어갈 때 첫 번째 헤더, 클래스 헤더, 탭. 두 번째 배너죠? 네. 배너는 섹션 쓰겠습니다. 섹션, 배너, 탭. 세 번째? 네. 지금 탭 한 번 만들고 난 다음에 탭 하면 안으로 들어가요. 네. 헤더, 배너. 그리고 여기 메인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메인 태그에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탭. 마지막에는 푸터의 푸터라고 하겠습니다. 푸터, 클래스, 푸터. 네. 그래서 겉박스 쪽에는요,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제가요. 만약에 겉박스에 특별히 뭐 줄 게 있다 그러면 이름을 얘를 여기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하고 연관성 있게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주시는데 또 클래스를 줄 수는 없잖아요. 유일한 이름 아이디를 여기다 줘서 바깥쪽에 디자인 요소를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랑 똑같은 이름의 아이디를 여기다가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뱀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규칙에서도 아이디를 대부분 다 클래스만 쓴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아이디를 쓰는 경우는 최외곽 박스에 정해진 이름의 아이디를 쓴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외곽 박스잖아 이게 최외곽 박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디명을 이렇게 안에 있는 속박스의 이름과 똑같은 아이디명을 써줍니다. 메인. 그리고 여기부터 아이디. 부터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래 놓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땡땡땡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땡땡땡 표시.
자, 바디 밑에 별. 별인데, 아웃라인, 이 픽셀, 대시드, 샵, 분색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요, 공통적인 클래스가 이제 섹션마다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요, 헤더, 배너, 메인, 클래스 있는 데만 다 찍었어요. 클래스 있는 데만 다 찍었어요. 네. 여기다가 이너 박스라고 쓰겠습니다. 이너 박스가 너무 길다. 잠깐만. 인박스라고 쓸게요. 인박스, 네, 인박스라고 쓰겠습니다. 인박스, 부터 밑에 인박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네이밍 룰이 너무 길게 쓰여지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할 때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절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인박스라고 쓰시고 여기 인박스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공통에다가 공통 공통 레이아웃 클래스 공통 레이아웃 클래스 점 인박스 이런 게 이제 더 생기면 안에다 쓰시는 거고요. 인 인박스 인박스를 쓰시고 인박스에다 뭘 써요? 네. 가로 크기 1200이래. 가운데 정렬이래.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나온대요. 네, 기본이죠. 네, 그래서 맥스 위드스 1200 마용. 네. 제가 그 레이아웃 잡는 건 이걸로만 할 건 아니에요. 지금은 플롯을 사용할 거예요. 플롯스는 레이아웃하고 플렉스를 쓰는 레이아웃하고 다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드를 쓰는 레이아웃 세 가지.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땡땡땡 높이 값을 따로 줘야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개별 영역 개별 영역 박스를 이렇게 하는데 위에부터 클래스가 헤더 그죠? 헤더 그러면 이제 헤더 해가지고 여기에 높이 값만 좀 줄게요. 안에 높이 값 설정이 있는 경우는 100, 300, 200, 100이거든요. 100, 하이트 100 이렇게 되어 있죠? 개별 영역 이렇게 100, Alt Shift 100, 200, 300, 100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 건데 100, 200, 그 다음이 배너죠? 100, 200, 300 메인, 300 부터 100, 100, 200, 300, 100. 네. 헤더, 배너, 메인, 부터 이렇게 클래스명으로 쫙.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게 나오는지 봅시다. Alt 에러 해보세요. 나왔지? 1200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나왔구나. 아, 안 나온 줄 알았어. 이거지? 안에 있는 애들.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네. 안에 있는 애들은 색깔 좀 바꿔줘야 되겠다. 잠깐, 여기. 안에 있는 애 색깔 좀 바꿔줄게요. 바디, 밑에 div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애들. 예, 얘네들은 아웃라인, 컬러. 레드색을 한번 해줄게요. 이쪽에 땡땡땡 표시 나오죠? 네. 빨간색. 공사중 표시입니다, 이거는요. 공사중, 공사중 표시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파티션 나눠주는 게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밀고 나가는 애들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지, 지금. 지금 이 레이아웃하고 지금 이거죠? 옆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헷갈린다. 예.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 지금 그 기본적으로 없앨 거 없애는 거 안 해놔가지고 HTML 요것만 마형 폐형할게요. HTML 바디 요것만 마형 폐형. 벽에 딱 안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할 때는요. 초기화 중에 기본 초기화는 사실 HTML 바디에 물론 HTML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마형 폐형을 놓고 여기 이제 추가할 애들은 초기화를 해주십니다. 초기화. 그래서 이거는 초기화. 기본 초기화 이렇게 해주시고 공통 레이아웃 클래스 하나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인박스 밑에다가 속박스라고 하는 내가 인박스를 만들었는데 인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파티션 박스가 있어요. 네, 파티션 박스. 네. 그래서 공통 클래스 레이아웃에 옆으로 흘러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내부 박스. 이거 위에 있는 건 속박스. 속박스. 그 다음에 요거는 파티션 박스. 그래서 파트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파트 박스에는요, 플롯 레프트를 줘야 돼요. 그럼 플롯 레프트를 줄 때 부모 요소가 크기를 줬을 때는 안 망가져요. 주의사항. 크기를 줬을 때는 안 망가져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할 때 망가지는 거예요. 부모 박스가 지금 크기를 줬잖아.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파티션 박스를 플로팅을 줬을 때는요, 인박스에다가 그 클리어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롯 헤드, 클리어 설정 가상 요소. 요거를 그냥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설정 가상 요소를 딱 해줘요. 여기다 합니다. 인박스 콜론 맨 끝에 after 컨텐트 빈거 컨트롤 엔터 디스플레이 블록 엔터 클리어 CLB 클리어 보스 요거를 딱 해주는 거지. 네. 가상 요소로 끊어주는 장치를 해줘요. 우리가 지금 제가 손쉽게 지금 얘네들도 시험 문제 내느라고 요렇게 사이즈를 높이 값을 정해놓고 그거를 주면은 그것보다 딱 정해져서 안 커지는데 보통은 안에 있는 박스 컨텐츠가 늘어나면은 박스가 밀려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겉에 있는 박스 속 박스에 높이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플로팅을 시켰을 때 망가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클리어 설정. 네, 박스 망가짐 강조죠. 플롯에 의한 망가짐 방지. 요거를 방지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인박스 애프터 컨텐트 빈거 디스플레이 블럭 클리어 보스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망가짐 끊어지는 장치를 딱 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보이진 않아요. 저희가 아까 내가 100, 300, 200인데 어쩐지 좁더라고 여기가. 여기가 300이고 밑에가 200인데 바꿀게요. 100, 300, 200 여기를 거꾸로 넣었어요. 100, 300, 200, 100. 네, 이렇게 놓고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파티션을 넣는데 파티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파티션은 여기 안에 영역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보는 거거든요. 두 개, 하나, 세 개, 세 개. 네, 이렇게 나눠져 있네. 그리고 보통은요, 파티션이 만약에 1200이다. 그럼 여기 몇 픽셀? 뭐 200픽셀, 1000픽셀. 그럼 되지. 200픽셀, 1000픽셀 넣으면 되죠. 크기를 주면 되잖아요.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요즘은 비로 나눠요. 비율로. 몇 퍼센트인지.
그래가지고 12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요. 12그리드, 16그리드.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리드 레이아웃은 본격적인 설명을 제가 2편에서 할 건데,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W3 스쿨스의 네, 그러면 이제 그리드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드 시스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 중에 리스판시브 웹 디자인 그리드에서 그리드 뷰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좀 참조로 해서 조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드. 요겁니다. 네, 톡에다 드렸어요? 네. 네. 리스판시브. 반응형 웹을 만들 때, 반응형 웹이잖아, 지금은 다요. 그래서 픽셀로 박아놓으면요. 얘가 픽셀 바꾸느라고 정신없고요. 얘가 좁아지면 또 픽셀 또 바꿔야 돼? 예, 환장하는 거지. 1000인데 뭐, 1200인데 여기 얘는 200, 1000. 그러면 얘가 좁아졌어. 만약에 탁 정해서 좁아졌어. 그러면 얘네는 어떡할 건데? 이 안에 파티션에다 크기 준 건 어떡할 건데? 그죠? 환장하는 거지. 또 바꾸고 있어야 돼. 얘는 또 800이 됐으면 얘는 100이고 얘는 나머지 800, 100에 100은 700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 그리드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의 대명사는 12그리드입니다. 16그리드, 12그리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리드 시스템은 월요일 날 제가 레이아웃 2편에서 자세하게 드라이브 해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그리드 시스템을 써가지고 크기를 약간 제어를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얘가 지금 컨텐트 박스예요. 여기에 쓸 애가 컨텐트 박스이기 때문에 패딩을 안쪽에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컨텐트가 들어갈 박스니까 컨텐트 박스 벽면에 붙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간 떨어지게 해서 나오게 되니까 안쪽에 패딩이 들어가는데 얘가 박스가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넣어볼게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왜 그걸 주는지. 자, 파티션 박스인데요. 플로우 레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흐르게 옆으로 흐르게 해놓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다 이거지. 100% 주면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 다음에 패딩 원래 보더 패딩에 다 포함되는 박스가 보더 박스죠. 보더 패딩 포함 박스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BXB라고 하시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되고 기본적으로 파트 박스 이 내부 박스의 부분 박스들은요. 내부 패딩이 있습니다. 내부 패딩 내부 패딩을 줘요. 그래서 뭐 15를 줄 수도 있고 10을 줄 수도 있는데 15를 줘보겠습니다. 패딩 15, P15, P15. 네, P15.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한 원래 패딩 15 넣었지만 요거는 지금 보이게 하려고 제가 표시를 또 따로 해볼게요. 이거는 보이게, 임시 보이게 보더, 보더 PD. 이 픽셀에 노티드의 블루 땡땡땡을 좀 쳐볼게요. 파티션 보이게 이렇게 경계선 보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생기겠지 얘도 임시 보이게 이제 보도는 이제 지울 거고요. 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기본 장치는 됐습니다. 파트. 그럼 여기다 이제 파트를 주시는데 파트 두 개 여기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파트 요 안에도 줍니다. 처음에 두 개라고 파트 두 개. 두 개. 파트 박스 두 개. 파트 박스 한 개. 여기도 파트 박스는 넣으셔야 돼요. 한 개에도 넣어야 돼. 얘하고 직접 다 있으면 안 돼. 공간이 하나여도 내부에 들어가는 박스는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맞아야 돼요. 1, 2, 3, 4, 5 이렇게 구조가 정확하게 하이라키가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이라키를 정확하게 그려주시면서 여기는 파트 박스가
아까 한 개 들어간다 그랬죠? 한 개? 지금 간단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일부러. 이걸 확장해서 크게 만들 거야. 얼마든지 크게 확장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파트 박스 두 개. 자, 그러면은 점 파트 박스 곱하기 2. 요렇게. 파트 박스 두 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파트 박스 한 개, 점 파트 박스 한 개. 예. 파트 박스 한 개. 그다음에 이 안에 인박스 안에다 무조건 만듭니다. 여기는 세 개 만들었었죠? 파트 박스 세 개. 세 개. 파트 박스 세 개. 컨트롤 엔터. 점 파트 곱하기 3. 네, 이 레이아웃을 밑바닥부터 만드시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네. 파트 박스 3개. 그리고 나서 맨 끝에도 3개지. 파트 박스 3개. 위에 건 똑같네. 이거 복사할게요. 네, 똑같아요. 파트 박스 3개. 메인도 3개, 부터도 3개. 그러면 이제 가로 크기에 대한 걸 B로 해가지고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이 B를 만들 때 B를 내 맘대로 대충 봐서 20% 대충 봐서 나머지 80%뭐 내가 장사해가지고 뭐 남는 거 마진 때리는 것도 아니고 퍼센트를 마음대로 주면 안 된다 이거지. 12개의 그리드를 만들었을 때 하나당 차지하는 게 두 칸을 차지할지 세 칸을 차지할지 이런 것들을 B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 시스템에서 쓰는 12그리드를 참고로 해본다면 12그리드는 제가 월요일날 자세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리드 25%, 75%.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퍼센티지를 직접 때리지 말고 콜 다시 시스템으로 전부 만들어 놨는데 12로 나눴을 때 하나당 크기는 8.333333%예요. 두째 짜리 정도까지 해주시면은 거의 꽉 차요. 8.33%. 두 개면 이거 두 배, 이 두 배 16.66%. 세 개면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눈 거를 했을 때 12그리드를 3으로 나눠 3, 4, 12. 33.33%가 3등분 된 거 맞잖아. 그지? 몇 개의 기둥이 들어갈 것이냐를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갖다 놓고 씁니다. 컨트롤 C. 요거예요. 12그리드. 이게 제가 톡에다 또 붙여놨는데 여기에 있는 거 참고해서 12그리드 참고합니다. 12그리드 참고. 상단에다가 그리드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기 파트 밑에다가 12 그리드 클래스 12 그리드 클래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12 그리드 클래스 탭 줄 맞춰놨고요. 이거는 밑에다가 참고는 여기에 있는 요 주소 12 그리드 요거 참고 이쪽에서 제가 참조를 해왔으니까요. 12 그리드 참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한 줄에 12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셋업을 하실 때 이렇게 셋업 하시는 거예요. 한 줄에 12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셋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 한 줄에 12개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콜 다시, 예. 콜 다시, 여긴 기둥 2개 차지했다. 그러면 나머지 기둥 10개가 그 다음에 있는 애가 차지하면 돼요. 콜 다시 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둥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몇 개의 기둥의 비율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크기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얘가 크기가 안 늘어나요. 패딩만큼밖에 안 늘어났죠? 네, 그래서 얘 크기를 늘리셔야 돼요. 여기 파트 박스. 파트 박스에서 높이값 채우기를 합니다. 겉에 이거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높이값이 속박스에 있을 경우 채우기 세팅. 없으면 안 채우는 거예요. 하이트 100%. 높이 값이 속박스에 없고 요 파트 박스에 파티션 박스 있죠. 요 파트 박스에 있을 경우에는 높이 값 채우기를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거는 언제 쓰는 거다? 네.
높이 값이 있으면 안 써요. 파티션 박스가 높이 값이 여기에 별도로 있으면 100%라는 건 안 쓴다고. 자, 그래서 100% 채우기. 그러면 여기를 다 채웠죠, 얘가요? 그래서 보세요. 2대 10.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박스는 하나 꽉 채웠죠? 100%도 있어요. 콜 12. 콜 12를 주세요. 한 줄에 합이 12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지, 물론. 떨어지게, 여러 개일 때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예까지는 지금 안 하고 오늘은 간단한 걸 일단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 씁니다. 콜. 이런 건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유형의 프로젝트를 해보셔야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자기가 알아서 주라 그러지. 근데 이런 건 시스템화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시는 거예요. 네, 되죠? 네. 그리고 밑에는 444 하면 되겠죠? 똑같이 주면 되겠네? 이렇게 동시에 긁은 다음에 콜 다시 4, 4, 3, 12. 한 줄에 12개가 들어가게 12그리드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12그리드 시스템. 16그리드 시스템도 있어요. 제가 12그리드, 16그리드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계속 예고편 때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3개씩 딴딴딴, 딴딴딴, 네. 딴딴딴 나오죠? 그 밑에는 이게 비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적당히 비율 주세요, 지금은요. 얘가 좁고 양쪽이 좁고 가운데니까 2, 2, 8. 1, 1 줄까? 1, 1 하고요. 가운데 10 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얘랑 동시에 이렇게 줘볼까요? 콜 다시 1 주고 가운데만 10 하면 12개죠? 뭐 이런 식으로 비율로 승부를 봐라. 비율로. 그리고 요즘은 비율로 되어 있는 레이아웃 시스템으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안 했다. 그럼 그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웹 디자이너가 저도 이거 처음에 몰랐거든요. 콜 여기 시스템을 몰랐는데 예전에 되게 오래된 얘기지. 10몇 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하여튼 요거 시스템 앞에서 웹 디자인 옛날엔 웹 디자인 그 디자인 툴도 다루는 과정을 했었어요. 디자인도 다루고 그다음에 코딩도 하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디자인 선생님이 이 그리드 시스템 요거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 했는데 난 그거 강의 안 했었거든.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썼던 거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한 거죠. 네. 그전에는 그냥 대충 원하는 대로 넣으세요. 네,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그게 무슨 그 시스템이 됩니까? 그게? 네, 시스템이 안 되겠죠. 저희는 이제 시스템화를 하는 겁니다. 딱 보세요. 됐죠? 딴. 여기 밑에가 너무 좁구나. 여기를 좀 늘려도 돼. 만약에 이게 2다. 그러면 여기서 8.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네, 아까 이게 더 맞다. 이게 더 맞겠다. 이렇게. 네. 지금 요거랑 지금 레이아웃을 맞춰봤을 때 저희가 요 레이아웃하고 근접한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장형 레이아웃을 제가 이제 월요일에 할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확장형 레이아웃을 하면 안에 있는 컨텐츠가 이제 많아지면은 계속 내려가면서 레이아웃을 어떤 식으로 잡아주면 될지.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레이아웃도 할 수 있어요. 계속. 쭉 갈 때 12, 만약에 박스가 뭐 20개가 있어. 20개의 박스인데 이거를 12그리드에다 맞춰가지고 그리드 시스템을 주면은 넘치면 떨어지거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는 시스템을 만들다가 얘가 좁아지면은 그거를 갖다가 콜 그리드만 딱 바꿔주면 돼요. 다음 주 미디어 콜이 들어오거든요. 미디어 콜이 할 때 레이아웃을 쉽게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나씩 원바이 원 코딩으로 다 때려가지고 하면 나중에 유지보수 힘들고 코딩 힘들고 나중에 미디어 콜이도 힘들고 쌤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쉬운 레이아웃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미리 레이아웃을 빨리 잡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테스트를 하나 해보시고요. 레이아웃 본격적으로 잡는 건 저랑 레이아웃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잡아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레이아웃 잘 잡았는지도 봐드릴 테니까. 응? 오케이?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거 하잖아. 설계도 보고 레이아웃 잡는 거예요, 원래. 그냥 레이아웃 바로 잡지 마시고, 알았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이제 한 15분 좀 했네. 네. 이 정도까지만 업데이트하고 다음 주에 그 레이아웃 3, 이제 2, 3, 4 계속 있습니다. 네, 레이아웃 1 편으로
기본적으로 잡아준 거 보시고 12 그리드 클래스는 한 줄에 합이 12 컬럼이 되도록 세팅. 요게 포인트예요. 네. 아까 요 말을 쓰고 싶었는데 안 써가지고 썼습니다. 한 줄에 합이 12 컬럼이 되도록 세팅. 그래서 요걸 갖다가 쭉 갖다가 콜 다시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요것만 조금 이해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 12그리드부터 해가지고 레이아웃 확장형을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요거까지 정리해 주시고 모든 것은 여기에 일단 이번 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